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R 357번째 발표를 맡은 변윤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Frustratingly Simple Few-Shot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2020년도에 이제 출판이 되었고, Few-Shot Object Detection 관련해서 소타 성능을 내고 있다고 최근에도 이제 페이퍼 위 코드에 보시면은 올라와 있는 그런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인트로덕션, 프로포스드 메소드,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은 말 그대로 퓨샷 러닝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퓨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딥러닝과 같은 특정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레이블링을 하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코스트라든지 아니면 타임과 같은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딥러닝 모델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개발을 하였을 때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학습에 집어넣었던 그 오브젝트들을 분류하는 문제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오브젝트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일반화된 그 성능이 높은 그런 모델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퓨전 러닝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레이블을 다는 것에 대한 그 코스트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단점을 좀 해결하고 또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이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퓨전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퓨전 러닝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두 가지의 세트로 나누어서 학습시키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소프트 셋 그리고 쿼리 셋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뭐 메타 트레이닝 혹은 뭐 매트릭 러닝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퓨전 러닝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소프트 셋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 중에서는 이제 트레이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소프트 셋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몇 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클래스는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N웨이 K-샷 프로블럼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개수가 이제 N개이고 각 클래스마다 포함되어 있는 그 샘플 장수가 이제 K장일 때 N웨이 K-샷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굉장히 작은 양의 세트를 이제 서프트 셋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쿼리셋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퓨전 러닝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퓨전 러닝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 세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닝 셋으로 우리가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때와 동일하게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학습을 할 때 그 포함을 하고 있는 세트가 트레이닝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어떤 트레이닝 셋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중에서 테스트 샘플이 갖고 있는 클래스가 어떤 것에 이제 매칭될 수 있는지를 이 트레이닝 셋 내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찾는 문제가 슈퍼바이스 러닝이었다면,
지금 퓨전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이 존재하고 또 서포트 셋, 쿼리 셋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트레이닝 셋을 이제 기본적인 그 베이스 클래스로 학습을 시키기는 하지만 이것 이외에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분류할 건지에 대한 태스크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블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디에 해당할지에 대한 그 클래스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트레이닝 셋 그리고 노블 클래스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 정보가 이제 서포트 셋 그리고 노블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 정보가 쿼리 셋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트레이닝, 서포트, 쿼리 이렇게 세 가지의 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퓨전 러닝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한 데이터 중에서 찾는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블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이 쿼리 이미지가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찾는다는 점이 아예 태스크 자체가 좀 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퓨전 러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 다루어 볼 태스크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내에서 어떠한 클래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클래스 레이블 정보만을 찾았다면 클래스 레이블 정보와 더불어 해당 객체가 이 이미지 내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까지 함께 찾아내는 것이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박스가 지금 쳐져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 물체들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확률 기반으로 찾아내고 해당 오브젝트들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제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져 왔었는데 지금 이 본 논문에서 가장 그 기본 베이스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FASTER RCNN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특정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에서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위치들을 먼저 뽑는 작업들, 피처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뽑아져 나온 그 캔디데이트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리그레션 문제를 2차적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어떠한 물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해당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까지 두 가지의 정보를 함께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퓨전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오늘 다루어 볼 예정인데 이런 모델들은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인데요.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포트 셋과 쿼리 셋 중에서 서포트 셋에 대한 변형을 통해서 어떠한 그 서포트 셋에 이제 쿼리가 해당하는지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퓨전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제한된 조건 자체가 그 데이터의 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인위적으로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이제 겐을 통해서 수행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퓨전 러닝의 그 근본적인 개념과는 조금 맞지도 않고 그리고 서포트 셋을 이제 변형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 변형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다르고 어떠한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많은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이제 피처 벡터들을 뽑고 그 피처 벡터를 간의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지금 들어온 쿼리 데이터가 그 서포트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것과 가장 시밀러리티 그 유사도가 높은지를 계산을 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에 이제 클래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작은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서포트 셋에서 어떠한 것과 유사한지에 대한 매칭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블 데이
이 데이터 중에서도 노블 클래스와 베이스 클래스 이 두 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의를 하자면 어떠한 것을 예측할지에 대한 타겟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이제 쿼리 데이터로부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테스트 샘플에 대한 적합한 그 서포트 셋에서의 동일한 노블 클래스를 찾아내면 되는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맨 처음부터 아예 적은 데이터 샘플만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메타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과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 모델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트레이닝 그 방식들이 1차 적용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메타 러닝이나 이제 파인 튜닝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적용하는 그 베이스 러닝 단계에서의 베이스 클래스가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이 사용되고 비교적 좀 많은 데이터 수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트랜스퍼 러닝과 이제 메타 러닝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 중에서도 트랜스퍼 러닝 방식을 이제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 방식은 이제 한마디로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노블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리트레이닝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적인 투 스테이지 러닝을 진행하는 방식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링 하는 과정을 주로 이제 에피소딕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트레이닝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서포트 셋과 이제 커리 셋으로 이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면서 러닝을 어떻게 할지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러닝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아래에 있는 서포트 셋 이미지 중에서 어떠한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를 사용을 해서 혹은 그 시뮬러리티 값을 사용을 해서 가장 유사한 클래스로 이제 할당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클래스 정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미지 내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까지 뽑아내는 것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수달 모양이 이 이미지 내에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또 새가 어느 쪽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확률 값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모두 산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는 이러한 그 퓨처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모델 드리븐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특히 모델 드리븐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메타 트레이닝을 이제 수행을 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메타 러닝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 같은 경우에 메타러닝 방식의 그 성능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 방식이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그 비교표들을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이 논문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을 때에는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마지막 레이어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시에는 이전에 많이 제안되었었던 메타러닝 방식의 그 트레이닝 방식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비교표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가지는 모델들을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총 두 가지의 이제 시사점을,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는 메타러닝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안하는 굉장히 심플한 방식의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도 이 정도의 소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비교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벤치마크를 할 때 베이스 클래스 그리고 노블 클래스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 이제 측정을 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이 평가 자체를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이전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만 잘 찾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모티베이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뷸리에이션 프로토콜을 조금 수정을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컨트리뷰션에 해당하는 투 스테이지 파인 튜닝 어프로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튜닝 방식들이 이전에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 모델에 이전에 제안되었던 파인 튜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인틀리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베이스 클래스와 노블 클래스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조인트를 하여서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인 튜닝을 이제 2차적으로 진행을 할 때 전체 모델에 대해서 일단 프리즈 시키는 레이어 없이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방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는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 같은 방식을 진행했을 때 메타러닝 방식보다 조금 성능이 잘 안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문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겠다라는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1차적인 그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2차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때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점이 이전에 제안했던 많은 연구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리즈 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메타러닝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심플한 방식으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이 스테이지 1, 2 같은 경우에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총 두 가지의 스테이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그 피처를 익스트랙트하고 그리고 박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이 두 가지 태스크를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이 동일하게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굉장히 많은 양의 클래스들을 베이스 클래스로 지정을 하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1차적인 러닝을 진행을 하고요. 이 방식에서는 이제 베스털 RCNN을 백본 모델로 사용을 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2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트레이닝 했던 것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프리즈를 시켜놓고 마지막 레이어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 파인 튜닝을 하는데 사용되는 클래스는 이제 베이스 클래스뿐만 아니라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도 서포트 셋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코사인 시뮬러리티 관련해서 좀 나올 텐데 그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그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텀을 이제 실험적으로 진행을 해 보니까 조금 더 그 성능 향상에 이제 개선을 주었고 이제 박스 클래시파이어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장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스테이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첫 번째 스테이지의 Faster RCNN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 Faster RCNN 같은 경우에 이제 피처를 러닝하는 그 컴포넌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스를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션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본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RPN 구조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FC 서브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이 프로포저를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제 박스 클래시파이어 혹은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는 박스 프레딕터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이후에 정확한 그 이미지 내에서의 물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파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피처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피처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또 리그레션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전에 학습했던 베이스 클래스뿐만 아니라 이제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일반화하고 잘 적용을 하기 위해서 2차적인 퓨샷 파인 튜닝 방법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스테이지 1, 2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그 피처들, 학습한 피처들을 이제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특히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 맨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박스 프레딕터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파인 튜닝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세퍼레이트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의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베이스 모델이 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그 베이스 트레이닝에서 이제 Vector RCNN을 활용해서 이제 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베이스 클래스만을 가지고 이제 그 박스 프레딕터와 피처 익스트랙터 이 두 가지를 모두 학습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우선은 지금 퓨전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 10개 미만의 이제 K샷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러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베이스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3개의 로스 펑션 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로스 RP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 이미지에 대한 프로포즈를 뽑아내는 그 RPN 그 네트워크 상에서의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어떠한 이미지 상에서 물체가 있고 물체가 아닌 부분,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제 물체가 있는 포어그라운드 부분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당 로스 펑션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앵커 박스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로스 C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많이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수식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각각의 이미지 내에 오브젝트가 어떠한 것이 속해져 있는지에 대한 박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오브젝트가 어떠한 오브젝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해당 오브젝트가 그 이미지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텀에서는 로스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의 그 텀이 이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리그레스에서 정확한 그 코오디네이트를 그 찾아내기 위한 그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 스무드된 L1 로스 펑션을 이제 가져다가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로스가 결합되어서 최종적인 로스 수식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전체 모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마쳤다고 하면 이제는 그 노블 클래스가 들어온 상황까지 일반화를 시키는 방식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퓨샷 파인 튜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베이스 클래스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베이스 클래스뿐만 아니고 노블 클래스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0개 정도 미만으로 이제 세팅한 그 K샷에 각 클래스에 대한 K샷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트레이닝 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한 그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한 그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박스 프레딕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이것을 학습시키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파인 튜닝 방식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전체 달을 뭐 프리즈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달을 이제 다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만 학습을 시키고 일부분은 좀 프리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방식에서는 맨 마지막 레이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프레딕션 하는 그 방식의 단계의 레이어만 이제 다시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그 위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는 프리즈 시키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은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레이어를 다 파인 튜닝을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파인 튜닝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전에도 많이 알려졌던 심플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되는 그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베이스 트레이닝에서 사용했던 로스 펑션과 동일합니다. 알펜 로스와 뭐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세 가지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고, 단순히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하는 레이어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 스테이지 파인 튜닝 어프로치에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들, 그리고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프로포스 메소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단계인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뭐 유클리디안 시밀러리티가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사용될 수도 있고, 뭐 최근에는 어텐션을 추가로 한 논문들도 제가 뭐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시도가 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디텍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잠시만요. 네,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 크게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 두 벡터의 이제 그 방향을 고려를 해가지고 방향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값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을 이제 고려를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스케일에 대한 그 센서티브함을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트 셋과 쿼리 셋두 가지의 페어로 구성된 그 세트에 대해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함으로써 지금 들어오는 쿼리 셋이 서포트 셋과 어떠한 그 카테고리와 이제 동일을 한지 그 매칭되는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포트 셋에 대한 그 정보 결과와 그리고 원하는 인코딩한 그라운드 트루스 두 가지를 이제 매칭시켜가면서 이제 로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최종적인 그 로스가 이제 그 계산이 될 때에는 이 계산한 시뮬러리티 스코어 값과 이 쿼리셋의 그 GT, 그라운드 트루스 값에 대한 그 차이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컨버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과 같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식을 보시면 알파라고 하는 값은 일단 스케일링을 하는 스케일링 팩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실험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하면서 적절한 값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이제 피처를 익스트랙터 하는 그 인풋 피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W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웨이트 벡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번째 오브젝트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한 그 오브젝트 프로포절, 그리고 그 어떠한 J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특정 클래스에 대한 그 웨이트 벡터 두 가지 사이에서의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에 이제 클래스를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을 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보니 인스턴스 레벨의 그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텀을 이렇게 집어 넣은 것이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트라 클래스 베리언스를 줄이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노블 클래스에 대한 그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
그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 클래스와 노멀 클래스 두 가지를 나누어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텍션 성능이 하락하고 이제 노멀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튜닝이 잘 되었는지 맞춰졌는지에 대한 그 트레이드 오프 부분을 이제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까지 본 논문에서 이제 고려해서 보았을 때에도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적고 그에 비해서 노블 클래스에 대한 디텍션 성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이제 제안하고 있는 투 스테이지 파인 튜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타겟팅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메타러닝 베이스드로 그 러닝을 하고 있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방식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피소딕 러닝을 통해서 하는 방식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였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모두 이제 투 스테이지 방식으로 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 트레이닝 단계와 메타 파인 튜닝 단계 그리고 본 제한 방법은 베이스 트레이닝, 퓨샷 파인 튜닝 단계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그 두 가지 스테이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그 부분이 되겠고요. 단지 이 메타 트레인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향상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에피소딕 러닝을 진행할 때에는 굉장히 메모리적으로 이제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타입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잘 적용을 하는 것이 메타 트레이닝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다 보니까 이러한 굉장히 다수의 클래스 그리고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러닝을 진행을 하다 보니 메모리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파인 튜닝을 조금 더 심플하고 그리고 메모리가 효율성이 좋다라는 점을 이제 강점으로 두고 실험을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VOC 2007, 2012년도 데이터와 그리고 코코 데이터, LVIS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디텍터로 이제 페스터 RCNN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FPN 네트워크로 이제 레즈넷 101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논문에 잘 나와 있겠지만 미니 비치 사이즈를 16으로 두고 뭐 모멘텀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SGD 옵티마이저를 가지고 이제 그 튜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트레이닝과 퓨샷 파인 튜닝 두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이제 튜닝을 하다 보니까 베이스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0.02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였고 퓨샷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0.001로 좀 다른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진행하였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그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average precision, AP 값을 가지고 디텍션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우선 디텍션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대해서 MAP 50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한 그 결과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과 같이 뭐 베이스와 이제 노블 두 가지의 클래스를 모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전의 그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베이스와 그 노블에 대한 별도의 그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노블 클래스를 잘 찾았는지에 대한 평가만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고 있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이스와 노블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여서 어느 정도의 그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락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샷의 개수를 이제 3개, 10개 이런 식으로 임의로 좀 조정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이터인 이제 LVIS 데이터 그리고 코코 데이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디텍션 퍼포먼스를 이제 보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안하고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좀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그리고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우리가 이전에 쉽게 접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프로치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기존에 벤치마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그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였을 때 이제 베이스 클래스와 이제 노블 클래스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확실히 이제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향상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블한 그 민값과 베리언스 값이 얻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전에 많이 연구되었던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이 샘플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스트를 할 때 보면은 이 샘플 베리언스 값이 굉장히 그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샘플들을 우리가 뽑아서 샘플링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좋은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결론 짓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두 번째 시사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95% 컨피던스를 기준으로 큐뮬레이티브 민을 이제 측정한 것이 첫 번째 플라팅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샷의 개수들 1, 3, 5, 10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총 40번까지의 이제 리피티드 런을 통해서 이 민과 베리언스 값이 크게 이제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AP 값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였을 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스테이블한 값들을 보이고 있다. 물론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일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스테이블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좀 일반화가 잘 되고 이제 성능이 크게 그 뽑은 샘플에 의해서 이제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BAP, NA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BAP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AP 값을 측정한 결과이고요. 이 두 번째로 있는 NAP 같은 경우에는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보면 기존에는 그 베이스와 노블을 이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평가를 하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노블과 베이스를 모두 따로따로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벤치마크 기술을 이제 제안하였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텍션한 결과에 대한 그림인데요. 오브젝트 디텍션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 그림 내에서 초록 색깔로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빨간 색깔로 이제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텍션이 잘 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이 잘 되지 않아서 추후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과를 좀 보았을 때에는 물론 조금 더 이 모델을 적용을 해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적은 샘플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이미지 내에 동일 클래스든 아니면 다른 클래스든 이 오브젝트들이 조금 겹쳐 있는 오버랩된 구간들에서 특히 좀 디텍션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상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클래스인지 잘 구분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이제 투 스테이지 파인튜닝 어프로치를 퓨샷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례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그 메타러닝 메소드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평가들에 대한 그 이슈들을 조금 더 해결하고 조금 더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이제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좀 수정된 평가 매트릭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